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10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오전 7시쯤 북한에서 SLBM 즉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서브마린 론치드 발리스틱 미사일 되겠죠. 발사했고요. 아마 우리 지금 군 당국에서는 SLBM으로 지금 보면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면 벌써 11번째 미사일 발사예요.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경두라는 자, 국방부 장관 정경두라는 자가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의 도발이냐 아니냐 물었더니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실험도 못하냐, 시험도 못하냐. 이런. 자, 근데 오늘 SLBM 이른바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그 미사일로서 김정은은 트럼프와 문재인과 아베 머리통을 후려쳤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 SLBM 잠수함 발사 네네. 탄도미사일은 북한이 자기네들이 시험 발사 성공했다고 그 화면까지 다 공개를 했었어요. 맞아요. 이게 이제 그 2015년 네. 6월 5일이니까 네. 이제 4년 4개월 만에 네. 이게 자기네들이 이제 그 저 궤적이 이제 그 우리 이제 정보 자산에 의해서 탐지될 만큼 네. 눈에 뚜렷하게 했다는 거였지. 네. 2015년 6월 5일에는 우리가 뭐 발사 이게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궤적을 그리고 갔는지 이제 우리가 파악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네. 북한은 우리가 성공했다 그러면서 그 콜드 론칭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그때 사출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수중 사출. 근데 수중 사출하면서 이제 그 잠수함에서 발사가 돼서 물을 박차고 올라오면서 힘차게 올라가는. 거기까지. 그러면서 이제 그 김정은이가 멋있어, 성공이요, 나 이렇게 하고 끝을 냈고. 네. 그 우리 정보 당국에 따르면 2015년 5월에 네. 또 아마 이게 첫 그 시험 발사에는 성공하지 않아서 그때 사진만 공개를 했기 때문에 네, 네. 이게 뭐 물속에서 박차고 올라간 건지를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첫 시험 발사 성공은 2015년 6월 그 4년 4개월 만에 이번에는 뚜렷한 궤적을 그렸기 때문에 우리한테 탐지가 된 거죠. 왜냐하니까 그 당시 뭐 제가 그때 종편할 때라서 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때는 사출, 그러니까 수중 사출 실험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쏴서 연료를 가득 넣어갖고 끝까지 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이 되겠죠. 물에서 수중 30m에서 쏴서 이 압축 공기를 밀어 올려서 지상 한 30m, 40m 에서 점화하는. 그래서 거기서 한 몇십 킬로 날아가는 곳까지만 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 뭐냐니까 높이 900km, 길이 400km. 이것을 정상 각도로 쓰면 얼마? 2000km. 2000에서 2500km가 네. 된다는 건데. 오늘 제가 이 세 가지 아까 트럼프, 아베, 문재인의 머리통을 후려쳤다는 게 자, 지금 트럼프는 지금 어떻습니까? 입장이. 트럼프는 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뭐 유엔 안보리 위반이지만 뭐 그냥 그거는 이렇게 하고 이제 무마시키고 가려고 그랬는데. 근데 자 보세요. SLBM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군사에서 얘기하는 전략 무기입니다. 대표적 전략 무기가 대륙간 탄도탄, 인터컨티넨탈 볼라스틱 미사일, 이게 ICBM입니다. 이게 10,000km 이상 날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SLBM은 잠수함은 원래 근처까지 가요. 그렇죠. 그 근처에서 땅 때리는 거예요. 더 무서워요. 세 번째가 뭐냐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B-52, B-1, B-2 폭격기입니다. 전략 폭격기. 이 세 가지가 보면 미국의 핵심 이 핵 전력인데 이 북한이 이제 ICBM하고 SLBM을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 SLBM을 갖다가 그것도 어디에 쏘았냐니까 동해바다로 쏘아서 일본의 이이자트 배타적 경제 쇼에 때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저 스캔들에 걸려서 쩔쩔매면서 북한이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치지도회하려고 그랬는데 뭐 잘 되고 있고 정은이하고 사랑에 빠졌는데 이제 코앞에서 이제 빵 주먹을 갖다 내면 격이 됐고 그동안 사실 아베도 트럼프하고 궤를 맞춘다고 북한의 그런 그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모른 척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냐 이제때 떨어뜨렸거든. 그러니까 화들짝 놀랐고 제일 보면 뒤통수 맞게 생긴 게 지소미아를 파기한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국방부가 뭐 정경두가 지휘하는 뭐 군이 뭐 그 수준이겠지만 이렇게 네. 얘기를 했더라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이라는 게 네. 뭐 원자력 뭐 잠수함은 없는 거고 이제 네. 디젤 잠수함인데 네. 이게 이제 그 공기 그 순환을 위해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은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하루에 한 번씩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네. 미국 본토까지 가려면은 이게 미국 그 정보 탐지 시설들에 걸리지 않고 미국까지 가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이 자식도 이거 완전 나쁜 놈이네 이거. 이게 만약 이게 옛날 같이 반역죄라는 게 있으면 그런 이야기하는 국방부 관리들은 다 반역죄로 처벌해야 됩니다. 그 잠수함 타보셨어요? 저는 못 타봤어요. 제가 잠수함 타봤어요. 네. 가는 건 아니고 이게 저 해안에 정박돼 있는 그 우리 표준형 네. 이 잠수함을 제가 타봤는데 그게 그 잠수함이 그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그 협소하지만은 우리도 뭐 1000톤 넘어가는 우리나라 이 표준형인데 그게 동그랗게로 돼 있다 그러면은 절반은 건전지예요. 건전지. 맞습니다. 이 건전지로 이제 축전을 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디젤 저 잠수함이 굉장히 그 기도비익이라 그러죠. 네. 그 기도비익이 돼 있는 상태에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 알기는 알아가지고 했는데 잠수함은 SLBM뿐만 아니고 잠수함도 전략 무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잠수함이 그 언제 그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디로 가고 하고 있는지가 이게 군사 기밀인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게 하루에 한 번만 올라오면 된다 그러면 깜깜할 때 어디 가가지고 올라와서 하면 되는 거지. 나 미국 어디로 가니까 어느 길로 가니까 뭐 미국 대기하고 있으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잠수함 SLBM을 북한이 가졌다 그러면 일본은 이미 전적이 다 그 타격권에 다 들어온 거고. 그래서 오늘 갔다가 지금 일본 아베도 긴급히 우리 같으면 안보 회의를 갖다 열고 호들갑을 떠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 사람들이 땅 넓은 건 알지 바다 넓은 걸 모르는 거예요. 바다가 망망대해입니다. 망망대해. 우리 저 북한 뭐 배들 저 어선들 표류해 오는 거 찾아냅니까 우리 해군이? 그거 뭐 와서 동해안 어느 부두에 뭐 항구 올라와가지고 서 있는데도 뭐 어디서 왔냐 물어봐가지고 우리 전화 주시오. 예. 꼭 이모 나와시오. 이러고. 그러니까 아이고. 말 같은 얘기들을 좀 해야 그러니까 돼. 처벌해야 된다니까 반역죄로. 그런 놈들 처벌. 아니 이런 그 새끼. 목선 그 넘어오는 것도 그 촘촘한 방어전 했는데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여기서 아까 하루에 한 번씩 떠오른다고 그랬죠. 네. 그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은 이제 산소를 갖다가 일주일 내지 열흘까지도 산소 떠오르지 않고 다닐 수 있고요. 그건 다 우리 그 장치가 있어요. 뭐 좀 복잡하던데. 뭐 AIP인가 뭐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떠오를 때 밤에 떠올라요. 공기. 당연하지. 아니 그런 감시가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아니 그 저번에 뭐 노크 기순이나 마찬가지예요. 서해안 우리가 동해안 노크 기순이라고 했다는데 그리고 이게 그 잘 아시는 원자력 잠수함은 시끄러워요. 시끄럽습니다. 냉각수로 이게 원자로를 이제 식혀줘야 때문에 시끄러운데 조용히 이거는 디젤은 전기차하고 똑같습니다. 전기차고도 소리가 안 나는 거죠. 전기 소리 안 나잖아요. 그저 테슬라인가. 그렇죠. 그 소리 안 나죠. 이것도 물 속에 들어가서는 디젤을 끄고 축전지로 가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납니다. 그리고 우리 그 해군한테 설명을 들어봤더니 이게 어떤 위기 상황이 생겨도 이 잠수함이 우리 보면은 그 미항 원자력 잠수함이 북극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탁 뛰어오르잖아요. 저 잠수함이 훌쩍. 그거는 핵잠수함만. 핵잠수함은 가능하고 이거는 디젤 잠수함은 아무리 위기가 생겨도 급상승해서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잠수함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그 건전지가 여러 가지 그 화학 물질들이 반응해 가지고 그 안에 하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면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급해도 찬찬히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SLBM을 보유하게 됐다는 게 의미를 또 우리 국방부는 또 사기치고 있는 거야.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어떻게 자, 우리 사기치는 우리 국방부 관계자님들. 그런데 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오늘 국회에서 답변했죠? 왜 얼마 전에 지난 8월 22일 파기한 지소미아에 따라서 일본한테 탄착점 그 지도 달라고 요청했죠 오늘? 했죠? 아니 오늘 정식으로 정경두가 국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놈 이렇게 쏘니까 그 일본의 EEZ 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발사 지점은 우리가도 탄착 지점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다 화급히 떠보면 지소미아에 따라서 저 일본 저 방위성님 거기 그 떨어진 좌표랑 저 궤적 같은 거 좀 알려주실래요 하고 요청했습니다. 그럴 지소미아를 왜 깼습니까 이 아저씨들아. 그래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 때만 되면 뭐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뭐 좀 해보자 뭐 남북 정상회담 11월 달에 자 김정은이가 지금 부산에 뭐 오지도 않는다고 저 얘기했지만 네. 오면은
이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과 그 무력적 대치, 무력 증강 대치에 대해서 김정은한테 뭐라고 그럴 거야? 동생 SLBM 그거 좀 뭐 어떻게 뭐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할 거야? 아이, 괜히 귀싸대기 맞을 얘기 이거 왜 합니까? 그리고 저는 보니까 이 북한이 이번에 저 최선희가 어저께 발사하기 11시간 전인가요? 보면 10월 5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이군요. 10월 5일 날 이제 미국 실무 회담 시작한다라고 발표하고 쏘았더니 우리나라도 국방부하고 우리나라 저 안보 관계자들 뭐라고 그래요? 뭐 협상력을 뭐 배가시킨다. 아니 협상은 무슨 협상을 해? 북한이 저 볼튼이 이번에 며칠 전에 저 CSI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아니, 김정은이가 무슨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거야? SLBM은 언제 포기해? 협상력 배가해가지고 없애나? 북한은 이제 북한의 요구는 명확한 거예요. 전술핵 이런 거 다 전략 무기 미국이 배치한 거도. 지금 미 해군이 주둔하고 있는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는 오키나와는 원산핵 때리면 이제 그건 나는 거예요. 니들 자 오키나와에 있는 뭐 어디 뭐 이런 저 일본에 있는 뭐 주한미군 얘기 안 한다. 저 남쪽에 있는 주한미군 이건 빼라. 라고 협상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미국한테 가서 너 우리 SLBM 뭐 볼게. 자 북한 핵무기 지금 핵무기가 지금 50발에서 60기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이미 2015년 6월에 시험 발사해서 뭐 사출이겠죠. 네. 솟아오르는. 그러면 이 4년 4개월 동안 북한이 그것만 하고 있었겠어요? 기술을 해가지고 다량 SLBM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지. 자, 그리고 이제 보면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얼마 전 7월 달인가요? 그때 김정은이가 신포에서 건조 중인 잠수함 갖다가 일본이 의도적으로 이게 공개했습니다. 3,000톤급이라는 그게 거예요. 3,000톤급이고 우리도 좀 3,000톤급이 있습니다. 일본함이 보면 도산 안창호함이라고 작년 9월 14일에 진수해서 아직까지 진수만 해서 아직 취역은 안 했어요. 전술 운영은 안 하고 있는. 취역은 이제 진수해서 지금 시험 운행 중에 있는 3,000톤급이 한 대고 한데 문제는 북한이 보면 이미 이놈들이 귀신이야. 자, 트럼프가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휘말려 있지. 이러니까 이제는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도박할 때 블러핑 친다고 그러죠. 밀어붙이면서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이제 우리의 핵과 우리의 잠수함을 다 인정하는 상태에서 그걸 전제로 그다음을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그거죠. 무슨 협상력을 배가를 시켜. 그걸 전제로 네. 주한미군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근데 뭐 문재인 대통령 제재 해제 문제 어떻게 할 건지. 제재 문제 어떻게 할 건지 그걸로 이제 그걸 하는 얘기하자는 건데. 문 대통령 뭐 평화 경제 하자고 그러는데 평화 경제는 어떻게 하나 이제? 참 그러니 참 보면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묘하게도 지금 한미 간에 한일 간의 균열, 한미 간의 균열, 미국은 저 우크라이나 스캔들, 우리는 지금 조국 게이트 스캔들, 아니 뭐 일본하고 경제 전쟁 하고 있지. 경제 전쟁 모두가 이렇게 뒤죽박죽 적전 분열 상태에서 그 틈새 쐐기를 착착착 박아가면서 지금 북한은 드디어는 이제는 미국과 거의 협상의 귀재라는 트럼프한테 야 트럼프 너 지난번에 너 이거 저 드론 이란한테 떨어지고도 150명 죽는다니까 너 못 쐈잖아. 너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겠어? 지금 조롱하는 겁니다. 지금 저 북한 이제 외교팀에 이제 큰 변화가 있는 게 김계관이가 외교부 고문인 이름을 달고 나오죠. 나왔죠. 김계관 강석주 이 두 팀이 1994년 제네바 핵 합의를 이뤄낸 정말 주체 외교의 아주 네. 최강팀이었는데 네. 지난번에는 김정은이가 하노이까지 갈 때는 미국도 제대로 파악도 못했고 문정인이가 그냥 워낙 희망적인 뭐 얘기를 하면서 오기만 하노이 협상 테이블에만 앉으면 완전 논한다고 뻥을 쳤다고 완전 거기서 쇠파이프 맞고서 이제 그래서 살아났는데 그래서 그때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김영철이를 갖다가 그 대미 외교 협상에 앞에 내세웠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계관이가 복귀했다라는 거는 네. 북한이 정말 그때 추정했을 때는 뭐 15에서 22kg의 플루토늄 보유만 가지고 미국한테 얼마나 뜯어냈습니까? 그렇죠. 우리한테는 또 얼마나 뜯어내고 네. 경수로 합쳐서 한 70억 달러쯤 받아냈지. 쌀, 중유. 중유, 뭐 비료 뭐 되는 대로 다 받아내고 했는데 지금 SLBM에 지금 뭐 ICBM, 핵무기, 핵물질 그 값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도대체 어떻게 치르려고 그러시는지 저는 그게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모르고 어렵게 생각해요. 세금고도? 두 가지죠. 남북 경제, 남북 평화 경제 플러스 경제. 소득 주도 성장.